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1부 뉴스 브리핑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민석 판사 기억하겠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머리 안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한번 박히면 돌에 박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새기는 거죠? 예, 8430님. 봉도사님 성공 멋지십니다. 크크. 오민석 판사는 안 되겠네요. 오민석 노. 7750. 운전 중인데 아름다운 구속. 진짜 빵 터졌네요. 선곡 센스 굿.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PD 작가님들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공을 스텝들에게 돌리는 이 아름다운 선행. 네, 박수. 짝짝짝. 예. 예. 뭐 기사 얘기하세요. 이면합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입니다. 이거 우리 그때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죠. 추정했죠. 추정이죠. 합리적 추정. 그러니까 합리적 추정이 드디어 이제 사실로 밝혀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9월 9일 네. 천안문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얘기부터 하는 매체가 좀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네. 전승절 기념 행사 올라가니까 네. 오바마가 부르죠.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불편했죠. 예, 네. 당신들 중국 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을 거냐? 그래갖고 10월 말에 아베와 박근혜와 오바마가 미국에서 한미일이 만나죠. 한미일이 예. 만나고 예. 거기서 이제 야단을 치죠. 둘이 친하게 지내라. 네. 그러니까 11월에 한일이 한 번 더 만나고 그렇죠. 예. 12월 28일 드디어 가장 껄끄러웠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그게 시작이죠. 네. 그게 시작이고 모든 말하자면 국제의 문제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안보와 관련된 것까지 맞물려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은 미국이죠. 미국은 MD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본은 보통 국가로 가는 군사 동맹으로 가는. 그렇죠. 무장할 수 있는. 그렇죠.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고 챙기는. 누굴까요? 챙기는 사람 뻔하죠. 박근혜 뒤에서 챙겼던 사람. 실제로 그것에 대한 수사도 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이면합의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빠 뉴스에서 하지만 예.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면합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이면 합의 내용이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소녀상 이것에 대해서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또 하나의 이면 합의였고요. 그 다음 게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요. 일본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일 뿐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는 일본이 사죄를 되돌리지 못하려고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 사죄를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실제 합의 이 과정에서 해결의 불가역성, 그러니까 사죄가 아니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꺼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합의 과정에서 뭔가 다급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면 합의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예. 이때 미국한테 야단 맞으면서 합의하고 사드는 이미 이때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월에 수소폭탄 실험, 그렇죠. 2월에 미사일 발사 실험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실제로 이 이면 합의와 관련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면 합의와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특검팀이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제일 한국인 학자 A 씨 이 사람을 불러서 당시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활동과 관련돼서 그리고 최순실 씨의 존재와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병기 전 실장이 이 A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 제보자가 이 최순실 씨와 A 씨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그 실제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검에 제보를 했고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위안부 합의가 최순실 씨와 관련이 돼 있지 않냐라는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결과는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않죠. 예. 만약에 최순실 씨가 개입이 되어 있다,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순실이 사드 배치 결정에도 개입되어 있다? 이게 라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예. 그때 이야기가 좀 되는데요. 왜 한 묶음으로 얘기가 되냐면 그때 이야기는 위안부 합의와 묶여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개입됐다라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 다음 단계가 사드죠. 사드, MD 뭐 이렇게 가는 예. 거거든요. 사드 예. 뒤에는 로키드 마틴사가 있고요. 네. 이게 2부에서는 이 얘기는 안 다룹니다. 그렇죠? 예, 최순실 씨 얘기는 안 다루게 되나요? 사드와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은 악마기자 주진우, 네. 악마기자 2를 꿈꾸는 하호영. 뭐 저는 너희들의 그렇게까지는 너희들의 뒤를 쫓고 있다. 예. 여기까지. 예. 조만간 어디까지? 밝혀져야겠죠. 기사 취재 다 됐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밝혀져야겠죠. 우리끼리만 알고 있죠. 네. 예. 아니요. 무슨 특검이라 했죠?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을 내용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님 기다리시죠. 조윤선 전 오병우. 청와대 정무수석 예. 기각 이야기 다음으로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답답한 일인데요. 예. 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본인 의혹에 대해서 소속 직원을 예. 거론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겼냐면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당시 부하였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먼저 알아서 국정원 돈을 가져왔다. 업무 경비로 위협한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속 직원을 부하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돈을 가져왔고 네.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가져오니까 네. 그 돈인지 모르고 썼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가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라고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그런가요? 자기 남편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그리고 네. 이렇게 뻔한 거짓말 하는 것을 그 진술이 있으니 맞습니다. 라고 그렇죠. 인정해준 판사.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요.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줬어요. 예, 봐줬다기보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인정했으므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경련을 압박해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 전 행정관은 구속시켰는데 예. 상급 책임자이고 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이거는 엄정한 책임을 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공정성이 침해됐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민석 판사가 판결한 이제까지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앞으로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판사 있으면 안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듣고 계시죠? 자. 이런 사람들 판결하면 안 돼요. 예, 아니 검찰이 항의했잖아요. 검찰 항의한 논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가. 그렇죠. 제가 한 그리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법감정. 그럼요. 예. 아니 지금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네, 믿을 수 없는 즉 신뢰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그 다음에 생략했잖아요. 당신 판사하면 안 돼. 그렇게 그 이렇게 얘기한 줄 수 있죠.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 판결한 거 어떻게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병우 네. 전 수석은 어쨌거나 구속 상태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 이우철 부장판사. 예.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뒤에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예. 이우철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 거부의 뜻을 밝혔어요. 사정 변경이 없었다. 그렇죠. 아하. 예. 그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 다툼 여지가 있다. 뭐 예.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 예. 뭐 이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김관지, 임관빈
다 풀어줬죠. 정책실장 김관빈 전 안보실장을 풀어줬던. 예, 이번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신수석부정이 우전수석이랑 예. 고양이 같아요. 경북봉화. 경북봉화. 예, 그리고 동기.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그래서 학교는 하나 좀 선배거려? 동기라고 합니다. 학번도 동기?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소년급제네. 소년급제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조금 더 나이가 어려서 적어요. 예, 그렇죠. 예. 호적상으로 적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건 재배당 요청 해석이 받아들여졌고요. 예. 그래서 구속이 유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자, 이유철 부장판사가 이러이러함으로 기각한다. 예. 그다음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준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뒤에 생략된 부분. 예. 이것을 행간의 의미라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죠. 예. 사이버 사령부 얘기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예. 구속에서 풀려나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을 벌였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아, 추가 증거가 나온 거네요. 추가 증거입니다. 어허. 예, 아주 구체적입니다. 추가 증거면 이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있다. 예,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한 달 남겨놓고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작전 계획을 세워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은요. 1단계에서는 아니 그럼 총선이 공비예요? 그러니까요. 공비 잡는 작전이에요 이게?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중도 오염 차단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도 세력인데 좌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도 오염 차단. 예. 그리고 바로 전주에는 우익 결집 보호 주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우 참 이런 사람도 이거 풀어준 신강렬 부장판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이 사실은 당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 이때는 한나라당이었죠? 예, 한나라당이었죠. 예. 새누리당 아니 새누리당은 그 대선 이후에 바뀌었죠. 대선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만 명의 좌파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재 추정되는 1만 명의 종북 세력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그럼 왜 잡지 못했냐? 왜 잡지 않고 있었느냐? 그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페이크 프레임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가짜 프레임. 가짜 프레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이 되지 않은 프레임을 쳐놓고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한 거죠.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한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증거인가요? 이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국방부 TF에서 나온 거고요. 아하, 그럼 이제 검찰로 넘겨야 되겠네.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추가 증거가 나왔으므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광고 듣고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1부 뉴스 브리핑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민석 판사 기억하겠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머리 안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한번 박히면 돌에 박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새기는 거죠. 예, 8430님. 봉도사님 성공 멋지십니다. 크크. 오민석 판사는 안 되겠네요. 오민석 노. 7750. 운전 중인데 아름다운 구속. 진짜 빵 터졌네요. 선곡 센스 굿.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PD 작가님들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공을 스텝들에게 돌리는 이 아름다운 선행. 네, 박수. 짝짝짝. 예. 예. 뭐 기사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1월에 수소폭탄 실험, 그렇죠. 2월에 미사일 발사 실험.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실제로 그
이 이면 합의와 관련돼서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면 합의와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특검팀이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제일 한국인 학자 A 씨 이 사람을 불러서 예. 당시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활동과 관련돼서 그리고 최순실 씨의 존재와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병기 전 실장이 이 A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제보자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안보와 관련된 것까지 예. 맞물려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은 미국이죠. 미국은 MD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본은 보통 국가로 가는 군사 동맹으로 가는 그렇죠. 무장할 수 있는. 그렇죠.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고 챙기는. 누굴까요? 챙기는 사람 뻔하죠. 박근혜 뒤에서 챙겼던 사람. 실제로 그것에 대한 수사도 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이면합의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빠 뉴스에서 하지만 예.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했습니다. 이면합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이면 합의 내용이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소녀상 이것에 대해서 한국 측이 이면 합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입니다. 이거 우리 그때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죠. 추정했죠. 추정이죠. 합리적 추정. 그러니까 합리적 추정이 드디어 이제 사실로 밝혀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9월 9일 네. 천안문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부터 하는 매체가 좀 별로 없는데요. 그럼요. 네. 전승절 기념 행사 올라가니까 네. 오바마가 부르죠.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불편했죠. 예, 당신들 중국 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을 거냐? 그래갖고 10월 말에 아베와 박근혜와 오바마가 미국에서 한미일이 만나죠. 한미일이 예. 만나고 예. 거기서 이제 야단을 치죠. 둘이 친하게 지내라. 네. 그러니까 11월에 한일이 한 번 더 예, 만나고 그렇죠. 예. 12월 28일 드디어 가장 껄끄러웠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그게 시작이죠. 네. 그게 시작이죠. 그게 시작이고 모든 말하자면 국제의 문제와 관련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또 하나의 이면 합의였고요. 그 다음 게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요. 일본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일 뿐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는 일본이 사죄를 되돌리지 못하려고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 사죄를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실제 합의 이 과정에서 해결의 불가역성, 그러니까 사죄가 아니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꺼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합의 과정에서 뭔가 다급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면 합의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예. 이때 미국한테 야단 맞으면서 예. 합의하고 사드는 이미 이때 결정이 됐던 거예요.